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인터넷에 신촌 모 영화관에 관한 괴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관을 찾은 한 관객은 심야 영화 마지막 상영에 혼자 입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커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다 끝나고 극장을 나오려는데 정작 나오는 사람은 자신뿐이라 도대체 아까 본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관람객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오던 길에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정원이 약 20명 정도인 엘리베이터에 5, 6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 초과음이 들렸다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종종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사실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좌석에서 심야 영화를 홀로 관람하고 있는 관객을 보았는데요. 혼자 보러 왔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영화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 앉아서 영사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아주 섬뜩한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아래층은 대부분 비어있고 위층 영화관만 운영 중에 있다고 해서인지 더욱더 약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이런 괴담이 지금까지도 떠도는 듯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괴담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유행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신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건 바로 화장실에 출몰한다는 어떤 묘령의 여인 때문이었는데요. 이 식당은 사람이 많아서 그만큼 화장실이 북적였기 때문에 단 몇 분이라도 여성들이 화장실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했죠. 한 번은 몇몇 사람들이 한참 줄을 서서 빈칸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끝에서 두 번째 칸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 서고 있던 사람 중에 제일 앞에 있던 여성이 그곳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검은 원피스 차림에 머리가 허리까지 닿는 여성이 스르륵 줄을 제치고 빈칸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있던 여성들은 좀 짜증도 나고 당황했지만 매너가 참 없는 사람이네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칸이 비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났을까? 여자가 들어갔던 끝에서 두 번째 칸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렸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줄 서 있던 여성들이 이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일에 놀라서 단체로 소리를 질렀다는 괴담. 그런데 이 괴담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자신도 이런 비슷한 걸 경험했다는 증언이 줄을 이어서 더욱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촌이란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번화가 특성상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퍼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촌 괴담에 관해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지금도 존재하는 신촌의 한 건물 옥탑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2002년 서울 신촌의 모 백화점 근처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에서는 2층과 3층을 24시 커피숍과 바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자주 나오시지 않았고 주로 점장이 가게 전반을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가게는 이 참고 사진처럼 통유리로 된 창이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인데 특히 바로 운영되고 있는 3층은 어두운 조명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창가에 앉은 손님이 간신히 보이는 정도였고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2층 카페는 비교적 환한 분위기로 건물을 지나가는 이들이 한 번쯤 눈길을 줄 만한 그런 상당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죠. 사실 3층에서 한층 더 올라가면 옥탑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전에 집으로 사용했었던진 모르겠지만 주방과 약간 거실이 나눠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는 가게 비품이나 술, 음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옥탑은 물품의 재고 파악을 위해서 3층에서 일하고 있던 한 바텐더가 맡아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한 남자 대학생이 새롭게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원들이 줄줄이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덕분에 이 학생은 6개월 만에 작은 일부터 음료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 도맡아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옥탑방 창고 관리도 도맡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옥탑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이곳에 관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술이나 재료가 한쪽에 쌓여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올라가는 계단과 통로에는 등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내부의 한쪽 벽은 불투명한 비닐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 여기저기 찢겨진 채 대충 덮여 있었습니다. 각종 비품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창고 내부가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요. 그 옆에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녹슨 행거에 걸려 있는 낡은 옷가지들까지 발견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깨림직했죠. 창고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는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창고에서 내려왔고 이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알바 일에 빠르게 적응했고요. 사장의 신뢰까지 얻었고 옥탑 창고를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급여까지 올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우연히 가게에 돌고 있다라는 이상한 소문에 관해서 듣게 되는데요. 소리가 난다느니, 알 수 없는 형체를 봤다느니, 또 가게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불러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 새벽 3시에 문을 닫는 이 3층 바에서는요, 끝나고 나서도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사실 그는 들으면서도 적당히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도 간혹 바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가 저기요 라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던 일이 간혹 있긴 했었는데요. 귀신을 믿는 타입도 아니고 헛것을 들은 거라 생각했죠. 워낙 정신없이 바쁠 때였으니까요. 그러다 그는 차라리 동료들을 더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3층 위에 있는 옥탑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참이나 비어있는 듯한데 이상하게 아무도 치우지 않은 낡은 옷이 걸려 있다라는 거. 다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싹해질 무렵 카운터를 보고 있던 다른 동료가 다가와서 남자의 말을 거듭니다. 근데 이거 점장님이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너네 2층에서 일하던 그 옛날 그 형 알지? 왜 그만뒀는지 알아? 사실 3층에서 귀신을 봐서래. 그의 경험 이후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라면서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동료들은 영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전화를 받은 형은 귀신을 봤냐라는 아이들의 물음에 버럭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 이상한 반응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호기심이 들었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데 형이 갑자기 가게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해서 썰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 새벽이었을까요? 그는 2층 카페 카운터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도 별로 없었고 있는 사람들도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저머닌 그가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손님이 맥주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딱 없었던 거예요. 이에 맥주를 가질러 마감이 끝난 3층 바로 향하게 됩니다. 넓은 공간에 불이 모두 꺼져 있으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으스스했는데요. 그는 이 무서움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불 꺼진 바에 우두커니 있는 의자가 굉장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선을 그쪽으로 두지 않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날인데 한쪽 유리벽에 서리가 뿌옇게 끼인 것 같았다고나 할까? 이를 보고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서 바 의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이곳은 비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남자는 빠르게 몰려오는 이 공포감에 소리를 지르면서 2층으로 뛰어내려왔고요. 당시 거기에 있던 손님들까지 놀래서 쳐다볼 정도였죠. 이후에 남자는 점장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는데요. 당시 후임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점장은 마치 뭔가 안다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점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요. 그 오싹함을 견디지 못해 가게를 그만두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알바생이 겪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가게로 전화가 왔는데 아까 전에 퇴근한 점장이었어요. 야, 나 가게 반대편에 있는데 창가에 누가 서 있어. 얼른 올라가서 빨리 바 영업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밑에 카페에서 주문받아. 알바생은 전화를 받고 바로 3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창밖을 보니까 점장이 건물 반대편에 있는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가게를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3층에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씨. 알바생은 이 점장님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층으로 내려와서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타박을 했죠. 아무도 없는데 왜 장난쳐요? 그러자 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대쪽에서 이쪽 건물을 말없이 쳐다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이튿날 알바생이 어제 무슨 일이었냐고 집요하게 묻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겨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점장은 전날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기 전 건너편 도로에서 가게에 별일 없나 생각하며 건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불이 꺼진 3층을 슬쩍 보다가 웬 여자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 여성은 창가에 서서 가게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알바생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고 저 손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계속해서 3층을 주시하던 점장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바생이 3층으로 성큼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점장 눈앞에 똑똑히 보이고 있는 여자를 마치 아무도 없다는 듯 스쳐 지나가 버린 것이었죠. 뭐지? 곧이어 벨이 울렸고 알바생이 장난치지 말라며 짜증을 냅니다. 분명 그의 눈에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녀는 밑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는데요. 점장은 잠시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마치 미끄러지듯 뒤로 밀려나더니 자취를 감춥니다. 폐허가 된 옥탑 창고, 바에 앉아있던 의문의 남성, 점장이 본 그 여자. 가게엔 차가운 공기가 물씬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새벽이 지나서 동이 텄고요. 동료들은 조용히 가게를 나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전날 가게에서 들었던 이 꺼림직한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잘 다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남자 대학생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급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았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 남자는 부족한 비품을 채워두려 창고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이 창고로 이어지는 통로 계단이 아주 어두컴컴하게 느껴졌고요. 손전등을 챙겨서 발밑을 비추며 층계를 올라가 옥탑방에 도착합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날은 유난히 벽에 붙은 너저분한 비닐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언제 한번 청소해야지 생각을 했던 터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왼손으로 옮겨 들고 그 비닐을 뜯기 시작합니다. 뜯다 보니까 꽤 겹겹이 씌어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낡아 있던 상태라 쉽게 제거가 되는 듯 했습니다.
풀풀 날리는 이 무거운 먼지를 피해서 겨우 마무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비닐을 힘껏 당겼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모습을 드러낸 벽에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액자가 보였고 그 옆으로 사이좋아 보이는 한 남녀 커플이 꽃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남자는 일단 다른 동료들을 불렀어요. 동료들이 멍하니 벽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러다 한 알바생이 점장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하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알바생이 사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 누구예요? 알바생은 이곳에서 일한 이래 간혹 어떤 남자가 나오는 꿈을 계속적으로 꾸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 나오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 남자가 이 사진 속 남자였던 겁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 이 일대는 주택가였고요. 해당 건물도 당연히 주택용 건물이었습니다. 옥탑에는 당시 젊은 부부가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특히 아내가 굉장한 미인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고 해요. 아내는 밤무대 가수 일을 했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근근히 벌어먹고 지냈는데 금술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옥탑에서 다투는 소리가 점점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이 아내가 미모가 좋다 보니까 대시하는 여성들이 여럿 있었고 이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날따라 소리가 꽤 길게 났는데요. 어쩐 일인지 이날 이후 옥탑은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랫집 아주머니 몇 분이 옥탑으로 올라갑니다. 세대!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었는데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나란히 목을 맨 채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이후 두 사람의 물건은 아무도 정리하지 않은 채 비닐로 봉해져서 약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요. 이후 이 장소는 상가로 변하면서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던 겁니다. 사장은 이 이야기를 점장에게 들려준 뒤에 옥탑에 남은 부부의 그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옷도 태워버립니다. 남자 대학생 또한 얼마 후에 이 가게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옥탑방에 살고 있었던 부부 두 사람은 이승에 남은 미련들을 정리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신촌의 그 건물은 남아있고 현재까지도 카페와 바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